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모시고 인터넷주와 게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8월 24일이었죠. 한국형 챗 GPT 내세우면서 네이버가 하이퍼 클로버 X 공개를 했는데 당일은 6.2% 올랐는데 그 다음날 상승분 반납하고 그 다음에 그 성능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 때문인가요? 한 달간 시총이 4조나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사실 하이퍼 클로버 X 참석하기 전에 이제 좀 고민이었던 생각이 많았던 거는 하이퍼 클로버 X가 언어 모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챗 GPT나 바드는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언어 모델을 개발을 했고 추후에 이런 서비스들을 할 것이다라는 발표여가지고 사실 여기서 어떤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까인가가 좀 첫 번째 제가 의문점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출시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있을까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컨퍼런스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내용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청사진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장중에는 이제 많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올랐는데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서비스를 같이 발표를 해요. 클로버 X를.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저들이 실제로 써보고 이건 조금 부족한 아니다. 부분이 있겠는데라고 해서 이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자, 하이퍼 클로버 X 뭐 대체로 그 평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한국어 기반으로 한다는 이 AI 서비스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수익 모델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구원님께서는 리포트에서 상당히 네이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저는 실제로 좀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한 게 뭐냐면 구글의 바드도 출시되는 날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 초기에는 사실상 유저들에게 100%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가 발표한 이 청사진에 따르면 일단 서비스 자체는 B2B와 B2C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B2B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제 구독료를 받는 그런 수익 모델을 채택을 한다고 하고 있고 B2C는 아직까지 유료화 계획은 없어요. 다만 이 B2C 서비스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안에서 네이버의 사업 부문인 광고, 커머스 그리고 뭐 페이 쪽까지 연관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비스 출시라는 매도 먼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당장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그러니까 기다려 보면서 어떻게 수익화되는가 이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 목표 주가 투자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이버 목표 주가는 29만 원을 제시를 드리고 싶고 오히려 저는 이미 서비스는 출시가 되고 있고 추후에도 계속해서 개선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때는 광고와 커머스, 그러니까 네이버의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잘 나올 경우에는 역시 이 생성형 AI 서비스로 인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봤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실적이 좀 안 나올 경우에는 좀 오히려 그런 반대의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에 대한 품질보다는 좀 더 실적에 초점을 맞춘 그렇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정에 없던 질문인데요. 네. 카카오는 어떻게 됩니까? 카카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서비스가 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결국에 실적이 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와 비교해서 카카오는 컨텐츠 쪽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고랑 커머스가 살아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컨텐츠에 대한 좀 매출 변동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좀 불리한 여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은 게임주 한번 살펴볼까요? 게임주가 저점 근처에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침체 분위기가 좀 지속되고 있어요. 뭐 게임주 하락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게임주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 뭘까요? 아무래도 국내 모바일 시장 같은 국내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2020년을 고점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후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더 높은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좀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넷마블만 유독 그렇게 한 10% 이상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넷마블이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바일
게임의 흥행이 거의 저조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이어서 이게 흥행이 저조하다 보니까 넷마블의 주가도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빠졌었는데 이제 최근에 신의 탑이라든지 아니면 세븐나이츠 키우기와 같은 최근 출시된 게임들이 매출 순위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새 뭐 한 19% 가까이 주가가 올랐네요. 자, 지난달엔 법적 이슈도 있었습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 소프트가 미래의 전설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는데 뭐 형사 고소는 일괄치하하면서 정리가 됐는데 업계에서는 이 분쟁을 마무리한 회사가 각각 사업 전개에 힘을 받을 것으로 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미르 IP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굉장히 장기화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기화된 부분들이 합의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위메이드에게 긍정적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익적인 측면입니다. 이제 합의금을 통해 가지고 매년 1,000억 원의 수익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갑자기 합의에 이르렀을까? 다른 말로 하면 위메이드가 미르 IP를 통해서 중국 쪽 사업 진출에 있어서 이제 우리 화해를 하고 다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예. 기대감이 아닐까 싶어서 중국 쪽 판호 발급이라든지 중국 쪽 뭐 게임 출시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죠. 이 검은 사막 모바일에서 신규 대륙 아침의 나라를 선보입니다. 연구원님께서 리포트 통해서 PC 버전에서 이미 호평을 받은 만큼 모바일에서도 매출이 소폭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PC, 그러니까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PC와 모바일 둘 다 있는데 대규모 업데이트를 검은 사막 PC에서 먼저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뿐만 아니라 로스트아크 사태로 인해서 일부 유저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그 평가가 더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에도 이 아침의 나라가 출시가 되면 호응이 이제 좋을 것으로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PC보다는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눈에 띄게 뭐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펄어비스 목표 주가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6만 3천 원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이제 초에 내년도 2분기나 2분기쯤에 있는 붉은 사막 인게임 영상이 나왔는데, 이 인게임 영상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펄어비스 사막의 시리즈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NC 소프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셨어요. 신작 TL의 출시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출 기여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떤 배경이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면한 문제가 TL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있겠지만 결국 기존 모바일 게임의 매출 부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모바일 리니지, 특히 리니지 2M과 리니지 W가 지난 분기에 매출이 좀 더 많이 빠지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도 매출 순위 그래프를 보면 그렇게 우호적이진 못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TL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기존 모바일 매출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감익에 대한 우려까지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아주 고전하는 것 같아요. NC의 경우에 주가가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뭐 게임주 대장주 격인 크래프톤도 좀 부진한데요.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그런 상태죠. 그래도 이 1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정식 게임으로 치러진다고요. 어떤 뭔가 좀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나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익 기여되는 측면은 없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유저들이 좀 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인 효과가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크래프톤의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뭐 3분기 PC 매출이라든지 모바일 매출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현재는 기대감도 있고, PC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부터 무료화 이후에 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도 좀 그런 부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크래프톤이 이 신작이 블랙버짓 그 내년 4분기로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1년 넘게 남았는데 신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좀 양호하게 이어갈 것이다. 뭐 이런 건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게임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모바일 게임 매출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예. 건데, 상대적으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화평 정형의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PC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화된 IP들이 어느 정도 매출 안정화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멀지만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좀 주가가 실적에 따라서 좀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게임주 침체가 상당히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가격 싸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 관련된 주식들이 싸졌다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네. 된 경우에는 싸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모바일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부진을 이어갈지가 좀 의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모바일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보다는 좀 그런 비중들이 좀 덜한 게임사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진 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